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전류의 지시는 10A였습니다. 스위치 S를 닫을 때 전류의 지시는 몇 암페어인가요? 라고 물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전류계의 스위치를 열거나 닫을 때에 변화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변화에 따라서 전류의 지시가 얼마가 되느냐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스위치를 열 때와 스위치를 닫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저항값이 4ohm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값이 12ohm이 있습니다. 이 4ohm과 12ohm이 스위치를 열 때는 4ohm만 회로에 연결이 되고 스위치를 닫을 때는 4와 12가 병렬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열고 닫을 때는 저항값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스위치를 연다라고 하면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저항값이 얼마가 되냐면 3과 6이 병렬입니다. 3과 6이 병렬일 때는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 되는 것 알겠죠? 그리고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으니까 4가 여기 병렬 연결된 것에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4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6ohm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스위치를 온합니다. 이렇게 온하면 저항값이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저항값의 변화는 앞에 연결되어 있는 36은 그대로입니다. 병렬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알겠죠? 그리고 얘가 병렬이 됩니다. 4와 12가 병렬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항값이 5ohm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바뀔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전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원은 불변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원이 몇 볼트일까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을 때 여기가 10A면 그러면 요 사이에 전원이 얼마일까요? 저항이 6ohm이었어요. 거기에 10A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여기는 60V의 전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60V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10A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위치는 오프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합성 저항은 6ohm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ON하게 되면 이때는 전원은 변함이 없어요. ON한다고 해도 이 60V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는 정해진 값입니다. 저항만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스위치를 ON 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전압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항이 바뀌는 거죠. 전압이 60V고 저항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A가 스위치를 ON 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된다.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전압이 얼마인지 구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압을 가했는데 그 전압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거예요. V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 I라는 것은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반비례니까요. 여기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R 다시가 됩니다. 점 찍은 게 변화 후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변화 후 전류 I를 구하려면 이항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I 곱하고 여기에 I 곱해주면 여기는 이 I와 I는 약분되면서 I 다시만 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의 변화 I-인 나중전류는 반비례합니다. 여기에 I 값을 곱해준 거와 같죠.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는 거죠. 저항이 6에서 5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에서 5로 갔으니까 이것 분의 1이 되는 거죠. 거기에 처음의 전류가 10A였으니까 처음 전류, 변화 전 전류가 10A가 되니까 변화 후 전류는 이것을 계산해보면 12A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기 그대로 똑같이 누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가 아니라 계산기 똑같이 눌러주면 12A 나와서 답이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 말미에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하죠?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저항값이 줄었을 때는 전류값이 늘어날 것이다. 10보다는 커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답이 안 되는 거고 저항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변화될 리는 없으니까 3번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문제를 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기본을 알면 그런 능력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계산기를 눌러서 이러한 값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 하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구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각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도와 I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는 계산기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각도와 I가 없다면 그 계산기는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라도 똑같은 공학용 계산기가 아닙니다. 각도와 I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계산기가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계산기를 보면 이렇게 분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수 표시가 되어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 표시가 된 것이 있다면 얘는 내추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을 쓰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적분의 기호가 있는 계산기, 얘는 정적분을 실제로 해줍니다. 회로 이론에서 어떤 값을 구하라 했을 때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olv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방정식을 계산해주는 기능인데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더라도 그 근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방정식 중에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인수분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두 개 근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의 공식에 안 넣어도 여기에 있는 이 solve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웬만한 방정식은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는 계산기, 얘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허용하는 계산기를 사야 됩니다. 계산기를 보면 여기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드를 누르면 계산기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도 마찬가지요. 모드를 누르면 1번부터 8번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1번은 기본적인 계산 모드가 되고요. 2번이 컴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복소수 계산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똑같습니다. 3번은 통계 모드 맞습니다. 4번도 동일합니다. 얘는 진법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방정식 푸는 거고요. 6번은 매트릭스, 행렬 계산하는 겁니다. 1번부터 이렇게 8개의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산하는 게
일반 계산이나 복소수 계산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일반 계산이요. 일반 계산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계산기를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셋업을 해야 됩니다. Shift 모두 눌러서 셋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1번이 mass IO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2번이 line IO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mass IO를 쓰게 되면 분수를 눌렀을 때 이런 분수 모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line IO를 쓰게 되면 분수 모형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셋업을 눌러서 1번을 눌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숫자 1이니까 숫자 1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분수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분모로 내려와야겠죠. 분모로 내려오게 된다면 화살표 밑으로 내리면 되고요. 거기서 다시 분수가 있으니까 또 분수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5와 6입니다. 그러면 5 누르고 화살표 내려서 6 누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화살표 있어요. 눌러서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는을 누르면 12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수식이든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나 전기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류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이 전류는 I라고 하죠. 얘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양변을 적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전기량이 되는 거죠.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전류의 정의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전류의 변화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가 3초 동안 흘렀습니다. 그러면 전기량은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있는 이 식의 it에다가 여기 있는 이 i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해 주면 얘는 인테그랄 2t의 제곱에 플러스 8t가 되고요. 이것에 dt가 됩니다. 시간은 0초에서 3초까지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얘가 54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4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적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54가 나오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적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면 요식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계산기에 보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 매스 IO 방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각도는 디그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보세요. 계산기에서 인테그랄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누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가로를 여세요. 그리고요. 2에 t의 제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기는 t라는 변수는 없습니다. 계산기는 t 대신에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변수를 써야 되거든요. 이 x를 t 대신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x가 되면 되는데 그냥 누르면 x가 안 나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버튼 눌러서 x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x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제곱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8t죠. 따라서 똑같이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8x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것이 그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0이 입력되고 여기가 3이 입력돼야 돼요. 0에서부터 3초 동안 처음 구간, 나중 구간이 입력되는데 지금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니까 커서를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요.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 옆으로 갈 겁니다.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또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깜빡이죠. 커서를 옮긴 다음 3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됐죠. 입력이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는 는입니다. 그러면 5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활용하면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100% 계산기로 다 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AB 단자에 200V를 가했습니다. 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이 부분에서 전류가 나누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전류 분배 법칙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I1이라는 전류는 R1에 더하기 R2분의 R2의 I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 2옴과 3옴에 반비례하는 전류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2옴과 3옴에 반비례하니까 2, 3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옴 쪽이니까 3의 전체 전류가 곱해지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흐르는 전체 전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전체 전류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구하고자 하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류 분배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가 어떻게 나누어 가는가, 전압이 어떻게 나누어 걸리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법칙이 있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류를 구하려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2.8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4옴이라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4옴이 있고요. 이 회로의 전체 V가 200V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전류는 4분의 2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으십시오. 곱하기 4분의 200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 그대로 똑같이 누르면 돼요. 계산기 그대로 똑같이 누르면 얘가 30A라고 하는 전류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수 누르고요. 3 누르고요. 아래로 내리고 2 더하기 3입니다. 옆으로 갔어요. 곱하기하고 분수 누릅니다. 200 누르고요. 아래로 내리고 4를 누릅니다. 그리고 는 누르면 3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수 어떻게 계산해?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계산기를 똑같이만 눌러주면 답은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런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계산기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들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전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E1과 여기 있는 E2가 전원입니다. 이 전원을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전원, 여기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면 전원에 연결된 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70이에요. 그러면 이 전원은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보면 전원이 반대로 연결된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연결되면 상쇄가 되는 겁니다. 전압은 그래요. 극성이 반대면 상쇄가 되는 겁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건전지는 1.5V, 1.5V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얼마가 되죠? 직렬로 연결하면 3V가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건전지를 뒤집어 버리세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V가 됩니다. 왜? 극성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극성이 반대가 되면 당연히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얘가 직렬 연결이죠. 전원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면 작은 쪽은 없어지고 큰 쪽이 남는데 차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전류는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70이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리고 얘는 없어지고 얘는 20만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I를 구하라 그랬으면 I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답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는 이쪽 방향이죠. 문제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지만 실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실제는 문제에 요구하는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암페어가 흐를 것이다. 그러면 그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저항이 3오음과 2오음이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5가 되고요. 직렬이니까 거기에 20V 차만큼이 있으니까 4A가 흐릅니다. 이 4A가 이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